611쪽입니다. 집합건물법인데, 자, 집합건물법은 보통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근데 양이 되게 많아요. 양이 많아서 이거는 출제위원이 어렵게 내려고 생각하면 못 맞히게 내요. 근데 이제 보통은 나왔던 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 부분은 뭐 깊이 있게 뭐 여러 가지 보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 위주로만 좀 반복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이건 뭐 이해를 요한다기보다는 대체로 좀 암기하셔야 될 사항이 많아요. 암기하는 거라서. 근데 또 암기는 자신이 있지 또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 야, 집합건물법인데 집합건물법은 크게 권리관계 또는 뭐 소유관계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관계로 나뉘어요. 권리관계와 관리관계. 그래서 권리관계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구분소유와 관련해서 전유부분, 공용부분, 대지사용권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들은 아마 부동산 등기법 시간에 하셨을 거예요. 예, 반응이 없군요. 예. 관리관계에서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관리단 또는 이제 관리단을 대표하는 관리인이 나오고 그리고 뭐 관리단 집회, 규약 이런 거 뭐 적지 마세요. 그냥 보시는 거예요. 재건축 뭐 이런 것들이 관리관계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나마 권리관계, 소유관계는 약간의 이해를 요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관리관계는 진짜 단순 암기사항이에요. 조문들 외우셔야 되는데 그럼 먼저 이제 전유 부분부터 내용을 볼게요. 구분 소유가 성립이 됩니다. 전유 부분. 그럼 일단 그 구분 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요건은 구조상 그리고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관적인 요건으로는 소유자의 구분 행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일물일권주의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이 있으면 여기에 소유권은 몇 개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에 보면 고층 건물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101호 아저씨, 102호 아주머니 소유자가 다 달라요. 그럼 이거는 일물일권주의 원칙이 아니라 예외에 해당돼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집합 건물이라면 여러 개의 구분 건물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요 101호만 따로 소유권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되려면 아무거나 막 할 수 없고 이런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 101호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합니다. 구조상의 독립성이라는 것은 외부 경계벽으로 차단돼야 돼요. 구조적으로 독립성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용상에 있어서도 다른 호씨를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용상의 독립성이라고 해요. 근데 아무리 독립성이 있어도 소유자가 구분 행위를 해야지만 구분 건물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이 건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건물은 십몇 층이잖아요. 몇 년을 다녀도 몰라요. 그죠? 십몇 층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건 층마다 전부 다 독립성이 다 있어요. 그러면 이 건물은 소유자가 한 사람으로 돼 있을까요? 여러 사람으로 돼 있을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독립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구분 건물이 되는 게 아니라 소유자가 뭘 해야 돼요? 구분 행위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이 건물을 지은 사람인데 제가 돈이 되게 많아요. 돈이 많은데 뭘 굳이 이거를 나눠서 분양해? 내가 다 가져야지. 라고 하면 한 사람으로 등기했을 수도 있고 제가 이 건물을 짓는데 돈을 좀 끌어다 써가지고요. 돈 갚으려고 층마다 다 구분해서 분양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소유자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지문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구분 등기를 하여야 한다. OX예요. 자기 마음에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구분 행위를 하게 되면 이제 구분 건물로 인정이 되는데 근데 예전에는 이 구분 행위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냐면 집합 건축물 대장에 등록을 하거나 또는 구분 건물로 등기를 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예전의 구분 행위 방식인데 근데 이 판례가 폐기되고 지금은 구분 행위를 함에 있어서 시기나 방식의 제한이 없다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에요. 교재 한번 보세요. 612쪽에 요건이 있죠. 요건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
줄 거두시고 2번에 소유자의 구분행위 줄 거두시고요. 그리고 판례 첫 번째 판례 있죠. 판례 박스에 별표 2개 해두세요. 판례 박스에 제목이 뭐라고 되냐면 구분 소유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집합건축물 대장의 등록이나 구분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 뭐라고 되냐면 소급. 8형 글씨 보세요. 구분행위는 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기나 방식에 제한이 없듯 그렇게 되어 있고요. 채권자의 구분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된다. 그래서 밑에 구분 건물이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 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 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 소유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등기 등록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어떤 사건이었냐면 어떤 사람이 건물을 짓고 있는 도중에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뭘 했냐면 분양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미리 분양계약을 했다는 것은 이 건물을 하나로 하겠다는 거예요?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구분하겠다. 그러면 이것도 뭘로 인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분행위. 그리고 분양계약을 하고 나중에 건물이 완성되면 구분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요 완성된 시점에서 구분 건물로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판례예요. 그래서 등기하지 않아도 구분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예전에는 등기나 등록을 언제 했냐면 당연히 완성 전에 했어요? 후에 한 거예요? 완성 후에 했죠. 그럼 시기적인 제한도 있었어요. 완성 후에 어떤 방식을 취하라고요? 등기라는 방식. 그러면 시기나 방식에 제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다 없다는 거예요. 완성 전에 구분행위를 할 수도 있고 물론 구분 건물이 되는 건 언제 된다고요? 완성은 돼야 돼요. 그럼 시기의 제한도 없고 어떤 제한도 없다는 거예요. 방식의 제한도 없다라는 거죠. 중요한 판례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물론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구분 등기를 했어요. 구분 등기를 했는데 그 구분 등기가 된 것이 독립성이 없는 부분인데 구분 등기가 됐다. 그 등기 유효예요? 무효예요? 독립성이 없는데 구분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독립성이 없는데 구분 등기했다면 구분 건물이 될 수가 없죠.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 바로 밑에 판례 보세요. 판례. 구분 건물로 등재되었으나 물리적 독립성이 없는 건물을 낙찰받은 경우 소유권 취득 여부, 소급. 둘 다 갖춰야 돼요. 독립성도 있어야 되고 구분행위도 필요하고. 오른쪽은 뭐 말 그대로 참고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용 부분이 나옵니다. 공용 부분. 공용 부분은 뭘 공용 부분이라고 하냐면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에서 전유 부분을 빼면 그러면 뭐가 되냐면 공용 부분이 되겠죠. 당연한 얘기죠. 이 당연한 얘기를 뭐하러 하느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데 아파트 야외 그 5개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럼 야외 이 주차장은 공용 부분이 아니에요. 공용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용 부분은 어디에서 빼라고요? 건물에서. 그거는 그건 나중에 바로 이어서 대지 사용권으로 따로 보는 거고요. 그럼 만약에 건물에 지하 주차장이 있어요. 그럼 건물의 지하 주차장은 공용 부분이 아니에요. 그건 건물 안에 있는 거니까 전유 부분 빼고 다 공용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토지에 관한 것은 나중에 대지 사용권이라고 따로 달아요. 공용 부분은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조상 공용 부분. 구조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당연 공용 부분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법정 공용 부분이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부르려면 좀 통일시킬 것이지 학자마다 하고 싶은 말대로 다 하니까 어떤 게 시험에 나올지 몰라요. 구조상 또는 당연, 법정 다 같은 말이고 근데 중요한 건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차이점 뭐냐면 구조상 공용 부분은요. 생겨 먹은 게 공용 부분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복도, 아파트 복도 또는 뭐 상가 건물의 계단, 뭐 엘리베이터, 승강기 뭐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공용 부분이죠. 이런 것을 구조상 또는 당연 공용 부분이라고 부르고요. 규약상 공용 부분은 뭐냐면 원래는 전유 부분인데 전유 부분이나 규약이나 또는 공정증서로 공용 부분화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에 101호가 있어요.
그럼 아파트 101호는 전유 부분이에요? 공용 부분이에요? 당연히 전유 부분이죠. 원래는 전유 부분인데 근데 이 아파트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아파트에는 어린이들이 많으니까 요 101호를 놀이터로 하자. 어린이 놀이터로 하자라든지 또는 뭐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노인정으로 하자라고 규약으로 정합니다. 그럼 이건 이제 전유 부분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공용 부분. 이런 것을 규약상의 공용 부분이다라고 해요. 규약이나 또는 뭘로 정한다고요? 공정증서. 그러니까 항상 우리 집합건물법에서는 규약이 나오면 얘도 항상 같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공용 부분화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남들이 볼 때는 여전히 101호는 뭘로 보일까요? 전유부로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 규약상의 공용 부분은 반드시 공용 부분의 취지를 등기해 주어야 합니다. 지문에 구조상 공용 부분은 당연히 공용 부분이므로 그 취지를 등기해야 한다. OX예요. 구조상 공용 부분은 당연히 공용 부분이므로 그 취지를 등기해야 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이건 누가 봐도 공용 부분이니까 안 해도 되는데 뭐는 하라고요. 규약상 공용 부분은 반드시 그 취지를 등기해야 돼요. 그래야지 뭐 누가 팔아먹거나 이러지 못할 거 아니야? 그 얘기고 그러면 이 공용 부분은 뭐하고 일체성을 띌 수밖에 없냐면 전유 부분과의 일체성을 띱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지분이 분리 처분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안 돼요. 그렇죠? 아파트 계단 안 팔고 이런 거 있을 수 없잖아요. 당연히 같이 가는 거예요. 관념상. 그래서 얘는 소위 절대적이라고 해요. 절대적. 규약으로 달리 정하면 공용 부분의 지분을 분리 처분할 수 있다. OX예요. 절대 안 돼요. 구분 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공용 부분 지분을 분리 처분할 수 있다. 절대 안 돼요. 이건 절대적 일체성이고 분리 양도는 절대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이게 좀 이따 나오는 대지 사용권과 비교가 돼요. 전유 부분과 일체성을 띠고 그럼 공용 부분의 물권 변동이 있다면 이 공용 부분의 물권 변동은 별도로 등기해야 하네요. 복도 계단 승강기 넘어가는 거 이거 등기해야 하네요. 이건 등기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공용 부분만 취득 시효로 시효 취득할 수 있느냐?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공용 부분만의 시효 취득은 있을 수 없고요. 그러면 공용 부분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용도에 따라 사용합니다. 용도에 따라 사용. 우리 민법에서요. 민법에서 공유물을 사용할 때는 공유물을 전체를 무엇에 따라 쓴다고 했냐면 지분에 따라 써요. 근데 집합건물법상에서는 지분에 따라 쓰는 게 아니라 뭐에 따라 쓴다고요? 용도에 따라. 그러니까 지분에 따라라고 하면 틀려요. 그 뭐 승강기 엘리베이터면 엘리베이터 용도로 쓰는 거지 지분 면적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 아침에 그 출근 시간에 엘리베이터 되게 붐비잖아요. 겨우 탔어요. 탔는데 바로 밑에 층에서 문이 열렸는데 꽉 찼어요. 근데 저는 25평형에 살고 기다리는 사람이 50평형에 살아요. 야, 뚱뚱한 애 내려. 이러면 저 내려야 돼요?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있잖아요. 전유 부분 면적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에 따라 쓴다고요? 용도에 따라 사용하게 돼요. 이게 이제 공용 부분에 대한 특징적인 점이고 그리고 이제 대지 사용권 나와요. 대지 사용권. 건물을 지으려고요. 교재 안 보셔도 돼요. 교재 나중에 또 볼 거예요. 일단 개념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외 5인 5명이서 어릴 때 친구들인데 얘들이 이제 우리 나이 먹으면 건물 지어서 꼭 같이 살자 이렇게 어릴 때 약속을 했어요. 보통 이제 그런 어릴 때 많이 하잖아요. 지금은 어디 사는지도 모르지만 근데 얘들은 이제 모여가지고 드디어 이제 이걸 실현하려고 해요. 그럼 건물 지으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해요? 땅이죠. 땅. 토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얘들이 이 건물 지을 때 제일 기본적으로 토지를 사서 짓는 경우가 보통이겠죠. 그러면 이 대지 사용권의 종류는 뭐가 되냐면 소유권이 대지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좀 부족하거나 또는 이 땅 주인이 안 판대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빌려서 지을 수도 있죠. 그럼 지상권을 설정하면 또는 토지 임차권을 설정하면 대지권의 종류는 소유권일 수도 있지만 지상권, 임차권일 수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지문에 대지권은 소유권에 한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다른 용의권도 얼마든지 설정될 수 있다. 그러면 용의권이면 반드시 한 필토지 전부를 써야 돼요? 일부를 써도 돼요? 일부를. 그래서 대지 사용권은 한 필토지에 한정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수개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권이 될 수도 있고요. 한 필지의 일부가 대지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대지권은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파트 101호를 팔면서 101호는 팔고 대지권은 안 팔고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것도 당연히 일체성을 띱니다. 그래서 규약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분리 처분은 금지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되냐면 규약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규약이 달리 정하면 대지권의 분리 처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랑 비교가 되냐면 공용 부분이에요. 공용 부분. 공용 부분은 절대로 규약이 정하든 전원이 동의하든 안 되는데 대지 사용권은 규약 넣으면 항상 뭐가 같이 나온다고요? 공정증서.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달리 정하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분리 처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로지 규약이라고 했어요. 그럼 만약에 법원의 경매를 통해서 분리가 되었다. 경매를 통해서 분리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분리는 허용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오로지 뭘로만? 규약으로만. 규약이나 공정증서로만 되지 다른 것으로 분리할 수 없다. 그러면 분리 처분을 금지하면 그 취지를 등기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않았다면 선의의 물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리 처분을 금지하면 그 취지를 뭐 하라고요? 등기해야 돼요. 등기 안 하면 제3자에게 물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분리 처분이 됐는데 선의의 A가 그걸 모르고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이 전유 부분의 소유자들은 A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게 분리 처분이 금지되는 취지가 등기가 돼야 되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제 제3자가 그걸 모르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전유 부분의 소유자들은 이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건물 어떻게 해야 돼요? 철거해야 돼요. 근데 건물을 철거한다는 건 사회경제적으로 불이익한 일이니까 이 A가 이 사람들에게 시가 매도를 청구할 수 있어요. 팔고 나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이 전유 부분 소유자들이랑 이 토지 소유자랑 보통 뭐 하겠어요? 계약 협의하겠죠. 근데 여기 201호 아저씨는요. 내 사전에 협의하는 없다. 절대 안 돼. 결사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 201호만 철거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팔고 나가주세요. 라고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대지 사용권에 대한 기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교재로 볼 거고 일단 권리관계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가 나왔어요. 전유 부분, 공용 부분, 대지 사용권. 자, 교재를 보죠. 613쪽입니다. 613쪽에 의의가 하나 있죠. 동그라미 1번. 제목에 줄 그어두세요. 구조상 공용 부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밑에 규약상 공용 부분 줄 그어두시고 그 밑에 맨 마지막에 별표해 두세요. 맨 마지막 지줄에 이 경우에는 등기부에 공용 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해야 한다. 맨 밑에 줄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되고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판례 제목만 봅니다. 구분 건물에 관하여 구분 소유가 성립될 당시 객관적 용도가 공용 부분인 건물 부분을 나중에 임의로 개조하는 등으로 이용 상황을 변경하거나 집합건축물 대장에 전유 부분으로 등록하고 소유권 등기했다. 그럼 그게 전유 부분이 되느냐? 안 돼요. 만들어질 때 공용 부분으로 만들어졌다면 나중에 개조해서 전유 부분으로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그리고 공용 부분의 귀속인데 조문을 보시면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 구분 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공용 부분은
그들 구분 소유자 공유에 속한다. 그러니까 언제나 전원 공유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이 있는데 주상복합 건물이 있어요. 여기 위에는 주택이고 밑에는 이제 상가인데 여기 입구에 들어가면 상가 사람들은 사용할 수 없고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만 쓰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는 전원에게 제공되는 게 아니라 일부에게 제공되는 게 명백하죠.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들만의 공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전원 공유는 아니고요. 자, 그리고 3번에 공용 부분의 사용. 자, 1번의 첫째 줄 가운데 뭐에 따라라고 돼 있어요? 용도에 따라. 용도에 따라 동그라미 하고 별표 하나 해두시고요. 오른쪽에 4번에 공유자의 지분권이죠. 줄거두세요.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따릅니다. 공용 부분의 지분권도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달라지고요. 그리고 괄호 5번에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지분에 대한 일체성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 공용 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 처분에 따른다. 일체성이죠. 그런데 다섯째 줄에 따라서 이렇게 시작하죠. 따라서의 별표 2개하고 줄거두세요. 따라서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으며 이는 대지 사용권과는 달리 규약으로서도 달리 정할 수 없는 절대적 일체성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공용 부분 지분은 절대 분리 안 되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줄에 별표하고 줄거두세요.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끝에서 둘째 줄에 줄거두세요. 따라서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공용 부분은 따로 시효 취득할 수 없어요.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1번 공용 부분의 관리입니다. 공용 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용 부분의 변경을 제외하고는 통상 집회 결의로 결정한다. 근데 보존행위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통상 집회 결의라는 건 얼마가 동의하면 된다는 거예요? 과반수 동의가 통상 결의고요. 근데 공용 부분 변경은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4분의 3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니은의 셋째 줄 가운데 줄거두세요. 니은의 셋째 줄 가운데 임차인 등도 공용 부분의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한 관리단 집회에 참석하여 구분 소유자를 대신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임차인도 관리단 집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전에는 이게 안 됐어요. 이건 구분 소유자가 하는 거지 임차인이 하는 게 아닌데, 근데 살고 있는 사람은 임차인인데 구분 소유자만 해야 한다면 임차인이 관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임차인도 집회에서의 의결권을 인정해 줍니다. 자, 판례 파란 글씨 보세요. 보존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그 보존행위 내용에는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과 공유물의 반환 청구권도 포함된다. 두 번째 판례 별표 하나 해두시고요. 제목만 줄거두시면 돼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구분 소유자를 대리하여 공용 부분 등의 구분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 청구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동주택 관리 규약의 효력은 무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어떤 집합 건물이 있는데 누가 침해를 하게 되면 구분 소유자는 전부 다 공용 부분 지분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지키는 건 보존행위니까 다 같이 해야 돼요?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단독으로 얼마든지 방해제거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건 누구의 고유한 권리다라고 하냐면 구분 소유자의 고유한 권리예요. 그럼 이건 누가 행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분 소유자가 해야 돼요. 근데 구분 소유자가 하지 않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거고요. 만약에 관리 규약으로 입주자 대표회의가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 그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규약이 무효가 돼요. 반드시 누구의 권리라고요? 구분 소유자. 그게 이제 밑에 있는 판례예요. 그래서 맨 밑에 그 내용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오른쪽에 공용 부분의 변경. 자,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에 각 얼마가 동의해야 돼요? 4분의 3.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 나중에 가면 의결 정족수 표가 있는데 그건 좀 외워두시고, 공용 부분은 얼마가 동의해줘야 변경하냐면 4분의. 근데 지금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왜 이러냐면 집합 건물은 다 그래요.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쪽 오른쪽 라인은 전유 부분이 예를 들어서 25평형이고요. 왼쪽 라인은 전유 부분이 50평이에요. 50평. 소유자는 10명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의결권을 행사할 때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얼마 이렇게 나와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오른쪽 라인에 사는 사람들 5명이 모두 찬성하고요. 50평형에 사는 사람이 1명 찬성을 했어요. 그러면 구분 소유자는 몇 명이 찬성한 거예요? 6명이 찬성했죠? 그러면 과반수에 해당이 되죠. 근데 문제는 의결권을 볼게요. 25평형당 의결권이 하나라면 50평형 몇 개예요? 2개. 그러면 총 몇 개가 돼요? 15개죠. 그럼 몇 개가 돼야 과반수예요? 8개죠. 근데 얘네들 다 합쳐봐야 몇 개예요? 7개죠. 그러면 이건 부결이에요. 부결. 그래서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이라고 쓰는 것은 구분 소유자도 과반수가 돼야 되고, 뭐도? 의결권도 과반수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의결권이 전유 부분 면적의 비율에 따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각 4분의 3이면 구분 소유자도 4분의 3 돼야 되고 의결권도 4분의 3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외가 있죠. 밑에 니은의 예외. 다음 사항은 통상 집회 결의로 결정할 수 있다. 자, A번, B번 묶어서 별표 하나 해두세요. 자, A번에 보면 공용 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에요. 둘 다 갖춰야 합니다. 개량을 위한 것이면서 비용이 과다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에 개량을 위한 것인데 비용이 과다하면 얼마가 동의해야 돼요? 4분의 3. 4분의 3. 둘 다 갖춰야 과반수고, 그 다음에 B번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 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콘도미니엄이 콘도. 줄여서 말하면 콘도. 얼마가 동의하면 된다고요? 과반수. 왜 그러냐면 콘도는 특성상 소유자가 상주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의결 정족수를 얻어내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콘도의 경우에는 얼마만 동의해 주면 되냐면 과반수. 그 예외 2가지 있다는 점 봐두시고, 자, 밑에 내용들 나오는데 다음 페이지 보세요. 첫째 줄 가운데 별표하고 줄 그어두세요.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단 규약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위법에 따라 적어도 공용 부분 대한 관리비는 그 의무 부담자인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규약의 규정이 없어도요, 공용 부분의 관리비는 청구할 수 있다라는 판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가 있는데 체납관리비의 승계요. 체납관리비. 어떤 건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501호인데요. 501호에 갑이라는 사람이 경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쪽 관리단에서 못 들어오게 해요. 관리단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관리 규약에 따르면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는 이 새로운 소유자가 모두 부담해야 되고 관리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라고 막은 거예요. 뭐 경매도 받았겠다. 얼만데? 이랬더니 1,000만 원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나 못 내 이렇게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이 제기가 됐는데 이건 중요한 판례예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전원합의체라는 건 판례를 변경하거나 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법관 13명 우르르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 나왔으니까 한마디씩 하겠죠. 일부 대법관은 뭐라고 하냐면 규약이 내려면 다 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부 대법관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규약이면 니들 내부 거나 정하지 다른 사람한테 왜 신경 써? 한 푼도 내지 마.
그러면 제일 많은 대법관, 이게 대법원 판례 입장이죠. 일부는 다 내. 일부는 한 푼도 내지 마. 그럼 제일 많은 사람은 뭐라고 했을까요? 좀만 내. 이렇게 좀만 내. 좀만. 그럼 이때 좀만 내라는 건 나눠서 공용 부분에 체납된 관리비가 있을 것이고 전 소유자가 쓰던 전유 부분에 체납 관리비가 있는데 뭐만 승계하라는 거예요. 공용 부분만 승계해야지 전유 부분 건 승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판례고요. 그게 이제 그 판례로 나와 있고. 근데 일단 파란 글씨 볼게요. 아파트의 특별 승계에는 전 입주자의 체납 관리비 중 공용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밑에 관련 판례 파란 글씨 뭐가 있어요? 연체료. 연체료는 연체 관리비가 아니에요. 연체료는 승계하지 않습니다. 포함되지 않아요. 그리고 밑에 판례 보면 판례 제목에 집합건물 구분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이 구분 소유권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여전히 자신의 전 구분 소유자의 공용 부분에 대한 체납 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적극. 그러니까 여기서 체납 관리비가 있는데 이거를 을한테 팔았어요. 현재 소유자가 을이에요. 그러면 체납 관리비 부담을 새로운 소유자만 지라는 거예요? 종전 소유자도 같이 지는 거예요. 같이 져야 한다. 그게 밑에 나와 있는 판례. 파란 글씨 볼게요. 각 특별 승계인들은 이전 구분 소유자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게 아니고요. 중첩해서 같이 인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구분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최종 특별 승계인뿐 아니라 그 이전의 구분 소유자들도 구분 소유권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공용 부분에 관한 구분 소유자들의 체납 관리비를 부담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관리비 관련 판례예요. 그럼 정리하면 관리비 관련 판례는 첫 번째, 규약의 규정이 없어요. 관리비 규정이 없다. 공용 부분 관리비 내요, 안 내도 돼요? 내야 돼요. 규약의 규정이 없어도 공용 부분 관리비는 청구할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연체 관리비 승계인데 모든 걸 승계하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만, 공용 부분만 승계하고요. 연체료는 승계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마지막으로 소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만 연체 관리비 부담을 지는 게 아니라 누구도, 종전 소유자도 같이 부담한다. 이게 지금 판례 보신 거고요. 밑에 흠의 추정 나오죠. 전유 부분이 속하는 일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무슨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공용 부분에 동그라미 해두세요. 공용 부분. 이게 시험에 나오면 전유 부분으로 바꿔서 나오는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동 건물의 설치나 또는 보존의 흠 이런 말 나오면 그건 전유 부분 존재가 아니라 어디에 존재하는 거냐면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 오른쪽에 담보 책임이 나오죠. 하자가 있으면 담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줄 거두세요. 집합 건물 하자에 관하여 분양자 외에 시공자 동그라미 해두세요. 시공자도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직접적 담보 책임을 주도록 규정. 여기까지만 거두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분양자의 담보 책임만을 규정했기 때문에 시공자는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게 판례였는데 법을 바꿔서 아예 누구도 지라고 규정한 거예요. 시공자도 져라 이렇게 규정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집합건물법에 의한 하자담보 취급권은 집합건물의 수분양자가 집합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 당시에 양도인이 이를 행사하기 위해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집합건물 구분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그러니까 하자가 있으면 처음으로 분양받은 사람이 담보 책임을 묻는 거예요? 현재 소유자가 묻는 거예요? 현재 소유자. 현재 특약이 없는 한 현재 소유자가 담보 책임을 묻습니다. 그리고 4번에 셋째 줄 마지막에 따라서부터 줄거두세요. 따라서 수분양자는 집합건물의 완공 후에도 분양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분양을 받았는데 하자가 너무 심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대요. 그럼 분양계약 뭐 할 수 있다고요? 해지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5번. 하자담보 취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 구분 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입주자 대표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그에 가름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자보수에 가름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오로지 누구만 행사할 수 있다고요? 구분 소유자만 행사하는 거지 입주자 대표회의가 대리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보통 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공지를 붙여요. 뭐라고 붙이냐면 입주자 대표회의로 채권을 양도해달라고 해요. 그럼 채권을 양도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대리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의 권리니까? 오로지 구분 소유자의 권리다라는 거죠. 그 얘기고. 자, 한 장 앞에 다시 한번 볼게요. 619쪽에 담보책임 법조문 박스가 있는데 그 구조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인데 전유 부분 있죠? 굵은 글씨 찾으셨어요? 619쪽에 굵은 글씨 전유 부분은 언제부터래요? 구분 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그리고 공용 부분은 인도한 날이 아니라 사용 검사일 또는 사용 승인이래요. 그래서 전유 부분은 단순 암기사항인데 전유 부분은 언제부터라고요? 인도한 날. 공용 부분은 사용 검사일 또는 사용 승인일부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단순 암기사항인데 좀 외워두세요. 전인 공사. 전인권 아저씨가 공사하셨대요. 전인 공사. 장난으로 봤던 건데 재작년 우리 시험에 이거 그대로 나왔어요. 전유 부분은 인도한 날이고 공용 부분은 언제부터라고요? 사용 승인한 날부터. 이건 바꾸면 뭐라고 바꿔요? 전유 부분은 사용 검사일부터라면 틀리는 거예요. 거꾸로 되는 것만 조심하시고. 자, 620쪽에 계속 봅니다. 대지 사용권이죠. 오른쪽에 보시면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이 나와요. 자, 동그라미 2번에 구체적 규정 이렇게 되어 있죠. 기억은 당연한 거니까 참고로 보시고 니은 621쪽에 가운데 니은을 보면 구분 소유자는 규약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뭐로 달리 정하는 경우가 아니라고요?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달리 정하지 않으면 분리 처분 안 되고. 그리고 끝에서 둘째 줄에 줄 거두세요. 다만 니은의 끝에 둘째 줄에 다만 이러한 분리 처분 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설명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 보세요. 디귿.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분리 방지를 위하여 대지 사용권에는 민법 제26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민법 267조가 뭐냐면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지분은 어디로 간다고 했죠? 각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이 돼요. 그 규정은 배제되고요. 전부 다 국고에 귀속이 됩니다. 이는 그 얘기고. 자, 예를 들어 301호에 갑이 살았어요. 그럼 301호에 갑이 소유자로 있었는데 이 사람이 상속인 없이 사망을 합니다. 그러면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면 이 301호는 전유 부분이죠. 그럼 공동 소유예요? 갑이 단독 소유하고 있어요? 단독 소유하고 있어요. 단독 소유하다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 시험범위 아닌데 민법 1058조에서 국가에 귀속이 돼요. 근데 얘는 전유 부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뭐도 가지고 있어요? 대지권도 가지고 있죠. 그럼 대지권은 단독 소유예요? 공유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죠. 그럼 이때 민법 267조를 적용하면 이 사람의 지분권은 어디로 가요? 다른 공유자들이 지분 비율로 귀속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유 부분은 국가로 가고 대지권은 찢어서 날아갔고 이렇게 되면 전유 부분과 대지권이 분리되기 때문에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것도 다 어디로? 국가로 귀속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디귿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리을에 줄 거두세요. 대지 위에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일동의 건물이 있을 때는 그 대지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현재
대지권으로 쓰이고 있는 땅이 공유 상태인데 이거를 분할하면 대지권으로 작용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분할을 금지하겠다라고 정해뒀고요. 다음 페이지. 4번에 일체성에 대한 예외와 구분 소유 매도 청구권인데 끝에서 셋째 줄의 마지막에만 줄 거두세요. 본법은 전유 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구분 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래서 아까 시가 매도 청구 그 얘기 한 거고요. 판례 1번 파란 글씨 볼게요. 이러한 점유 사용권은 단순한 점유권과는 달리 차원을 달리하는 본권으로 집합건물법 정한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대지 사용권에 해당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아파트 같은 게 이제 대규모로 막 지어진단 말이죠. 그럼 그러다 보면 토지에 대한 뭐 환지 절차나 각종 절차적 지연 때문에 전유 부분은 등기가 되는데 대지권이 등기되지 않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501호인데 501호에 갑이라는 사람이 전유 부분은 등기를 했어요. 등기를 했는데 뭐가 등기가 안 됐다고요? 대지권 등기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근데 대지권 등기가 안 돼 있어도 얘는 지금 토지를 점유 사용해야 하네요? 당연히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토지를 점유 사용하는 권리의 종류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점유권인지 아니면 대지 사용권인지 이걸 묻는 거죠. 그러니까 점유권은 뭘 하기만 하면 인정되는 거예요. 사실상 지배하면. 그러니까 정당성이 없어도 사실상 지배만 하면 인정되는 게 점유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건 얘가 대지권 등기 없이 토지를 점유 사용하는 게 정당성 없이 사실상의 지배로서 이루어지는 점유권인지 아니면 이것과 차원을 달리하는 본권으로서의 대지 사용권인지 이걸 묻는 거예요. 우리 판례는 뭐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등기 안 했어도 사실상 지배를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정당한 본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대지권의 종류는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이런 게 될 수 있다고 했죠. 점유 사용권도 대지 사용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대지 사용권이라면 분리 처분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갑이 그 을하고 부부였는데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면서 갑이 위자료조로 501호에 전유 부분의 등기를 넘겨준 거예요. 근데 아직 뭐는 안 넘어갔고요. 대지권은 등기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A가 갑의 아버지예요. 근데 갑의 아버지가 뭐야 이거 내 허락도 없이 이게 아버지가 얘한테 501호를 명의신탁해 둔 거였어요. 근데 아버지의 동의 없이 지 마음대로 위자료로 전유 부분을 주니까 아버지가 나중에 자기 이름으로 대지권 등기를 하고 그리고 며느리한테 소송을 제기했어요. 너 대지권 없이 전유 부분만 썼네? 내 땅 썼으니까 부당이득 반환해. 라고 청구한 사건이에요. 뭐 좋은 사건은 아니지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면 응해야 돼요?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어요. 왜 거절할 수 있냐면 얘가 전유 부분 등기하는 순간 모두 갖는 거예요. 대지권도 일차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A 앞으로 된 대지권 등기 자체가 무효고 얘는 부당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게 2번 판례예요.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에 그 파란 글씨 줄거두세요. 그러니까 분리 처분 안 된다고 했는데 이를 위반한 대지 사용권의 처분은 법원의 강제 경매 절차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효이다. 그러니까 대지권을 분리하려면 뭘로만 된다고요? 규약이나 공정증서로만 되지 경매로서 분리된 경우에도 인정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고 자 다음 페이지 이제 권리관계를 다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관계가 나오죠. 관리단 나오는데 좀 쉬었다 볼까요? 네. 이번 시간 중에 제일 목소리가 컸어요.